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뿐입니다.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오니 제 명품백 몇 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옷장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올해 32살입니다. 남편 박진우와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진우는 올해 34살입니다. 우리는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습니다. 진우는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제조업 회사입니다. 저는 대기업 대리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합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삽니다.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사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십니다. 20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일하십니다. 격리와 총무를 맡으십니다. 자수성가하셨습니다. 맨손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자랐습니다. 좋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좋은 학원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버릇없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돈은 노력의 대가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부모 덕분이야.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 수진아,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 네, 아빠. 진우와 만난 것은 회사 선후배 모임에서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진우는 성실했습니다. 착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좋아했습니다. 3년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착해 보여. 수진이 잘 챙겨줄 것 같아. 어머니도 만족하셨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셨습니다. 구청에서 일하셨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진우보다 3살 어립니다. 이름은 미영. 올해 31살입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 씨였습니다. 올해 60살입니다. 영자 씨는 참견이 심했습니다. 수진아, 결혼하면 가족이야.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해. 첫 만남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아파트는 어디로 정했어? 강남이요. 강남. 비싸겠네. 누가 사주는데? 친정에서요. 어머, 친정이 부자구나. 영자 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짝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수진아, 냉장고는 어떤 거 살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LG가 좋대. 비싼 거로 사. 수진아, 소파는 뭐로 할 거야? 가죽 소파로 할까 해요. 그래, 가죽이 좋지. 비싼 걸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집에 오셨습니다. 반찬 갖다 줄게. 청소 도와줄게. 빨래 개켜줄게.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맞벌이라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영자 씨는 집 안 구석구석을 보셨습니다.
어머, 이 그릇 비싸 보이네. 어머, 이 가전제품 최신형이네. 수진이 친정이 정말 부자구나. 진우는 복 받았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엄마가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좀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그래. 하지만 여보,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고마운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그릇, 침구. 친정에서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가방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명품 가방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루이비통 한정판, 디올 레이디백, 프라다 가죽 토트백, 구찌 마몬트백, 총 6개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엄마가 내 결혼 선물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너무 비싼데. 이렇게까지. 괜찮아. 내 딸 평생 쓸 거잖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았어. 맨날 시장 가방 들고 다녔지. 너는 명품 들고 당당하게 살아. 저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 딸, 행복해야 돼. 가방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에 전용 칸을 만들었습니다. 가방들을 진열했습니다. 크기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이지 않게 커버를 씌웠습니다. 애지중지했습니다. 출근할 때 가끔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히. 회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 가방 예쁘네요. 고마워요. 비싼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부럽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오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리에 커버를 씌우고 먼지를 닦고 이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제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느낌이었습니다. 신발장 신발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구두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왼쪽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잘못 놓았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쿠션 위치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왼쪽 끝에 두었는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리모컨도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하는데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옮겼나? 하지만 청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뿐인데 진우는 회사에 있을 텐데 드레스룸에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방 칸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방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버킨백이 맨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샤넬백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커버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1개가 아니라 3개나. 누가 만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방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만졌습니다. 허락 없이. 몰래.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누가 왔어? 응, 모르는데. 가방들이 이상해. 누가 만진 것 같아. 아, 엄마가 오셨을 거야. 어머니가? 응. 아침에 전화하셨어. 반찬 갖다 주신다고. 그래도 왜 제 가방을? 그냥 구경하셨나 보지.
예쁘니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엄마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셨을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영자 씨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우도 왔구나. 네, 엄마. 점심을 먹으며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금요일에 저희 집 다녀오셨어요? 응. 반찬 갖다 줬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제 드레스룸도 보셨어요? 영자 씨는 태연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응. 청소 좀 해줬어. 제 가방들도 만지셨어요? 어머, 그 가방들. 진짜 예쁘더라. 영자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짜리야? 비싸 보이던데. 그건 친정에서 사준 거지. 부럽다.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특히 그 주황색 가방. 에르메스 맞지? 네. 몇 천만 원 하겠다. 좋겠네.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 가족인데. 그래도 제 물건이니까요. 수진아, 우리 가족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영자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미리 말씀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영자 씨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며느리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영자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홈캠을 설치하기로. 그리고 그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했습니다.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됩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퇴근 후 직접 설치했습니다. 거실 TV 옆에 하나. 책장 사이에 숨겼습니다. 드레스룸 선반 위에 하나. 옷 사이에 숨겼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할 테니까. 믿을 수 없어. 수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쯤.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홈캠 앱 알림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영자 씨가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듯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하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방을 거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을 확인했습니다. 반찬이 많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를 봤습니다. 화장대를 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화장품을 만졌습니다. 이것도 비싼 거네.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을 만졌습니다. 하나하나. 명품이네, 명품이야. 그리고 가방 칸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스럽게 가방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버킨백을 메어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어머,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샤넬백도 메어봤습니다. 클래식 플랫백. 이것도 예쁘네. 루이비통 가방도 들어봤습니다. 한정판. 이건 얼마짜리일까?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디올 레이디백도 메어봤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영자 씨는 한참을 거울을 봤습니다. 가방을 이것저것 바꿔가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 씨는 가방 3개를 골랐습니다. 버킨백, 샤넬 클래식, 디올 레이디백. 가장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예쁜 것들이었습니다.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가져온 큰 쇼핑백에 미리 준비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한참을 저는 급히 조퇴했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족 일이에요. 꼭 가봐야 해요. 알았어. 다녀와.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자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 수진이. 무슨 일이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어디 있어요? 가방. 오늘 가져가신 거요. 영자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CCTV 봤어요. 뭐? 집에 카메라 설치했어요. 다 봤어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져왔어. 그게 어때서?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거예요. 알아. 근데 잠깐 빌려 쓰려고. 빌려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죠. 가족인데 뭘 그래? 영자 씨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돌려주세요. 안 돼. 나도 명품 가방 한번 들어봐야지. 너는 6개나 있잖아. 하나쯤 빌려줘도 되잖아. 그건 제 친정에서 준 거예요. 알아. 친정이 부자니까. 영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인색하게 왜 그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 내가 왜?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몰래? 나 며느리 집인데 왜 몰래야?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우리 아들 집이잖아.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진우 동생 미영이었습니다. 손에 샤넬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었습니다. 메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미영아, 그 가방. 이거 엄마가 빌려주셨어. 예쁘지?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거 내 거야. 알아. 엄마가 잠깐 빌려주신 거잖아. 잠깐이 아니야. 엄마가 허락 없이 가져간 거야. 언니 뭐야? 가족인데 그걸 가지고. 가족이라고 남의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미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언니 왜 이래? 진짜 인색하다. 당장 내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놀랐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무서워. 영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버릇 없는 소리야. 버릇 없는 건 어머니예요. 뭐? 남의 집 마음대로 들어오고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고. 남의 집? 우리 아들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그게 중요해. 영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 어머니가 제 가방을. 여보,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회수했습니다. 미영에게서 샤넬백을 빼앗았습니다. 언니, 내 거야. 영자 씨 방에서 나머지 2개도 찾았습니다. 옷장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가방 돌려줘요.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 가방이에요. 넌 6개나 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평생 명품 하나 없이 살았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내 친정은 부자잖아. 그래서 훔쳐가도 돼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무슨 입장?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서운해서 도둑질해도 돼. 도둑질이라니. 미영이 발끈했습니다. 가족끼리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더 이상 가족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소파에 앉아서 가방들을 보며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가 만진 가방들.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오면 알아. 1시간 후 진우가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응. 왜 이러셨을까? 모르겠어.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 진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영자 씨가 제 가방을 들고 동창회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우 친척이 목격했습니다. 수진아, 너 시어머니 동창회 가셨대. 네. 내 가방 들고 가셨더라. 자랑하시던데. 새로 장만했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 진우가 영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자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해.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그래도 그렇지 허락 없이. 나도 명품 가방 한번 메어보고 싶었어. 너희 와이프는 6개나 있잖아. 그래도 나는 평생 하나도 없었어. 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명품 하나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엄마, 며느리는 명품 천지고 나는 시장 가방만 들고 다니고. 진우는 난처해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보. 뭐?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셔. 그게 끝이야? 엄마도 서운하셨나 봐. 서운해서 도둑질해도 돼. 도둑질이라니. 진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야? 허락 없이 집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는 게.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 쓸 수도 있지. 뭐? 가족인데. 그걸 도둑 취급하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심해? 엄마도 서운하실 거야. 며느리는 명품 6개고.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지만 좀 나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눠 쓰라고 산 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알아. 근데 엄마도 불쌍하시잖아. 불쌍하면 당신이 사드려. 그게 쉬워. 쉽지 않으면 훔쳐도 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진우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비번 안 알려줘? 당신 엄마한테 알려줄까봐. 그래도 나는 남편인데. 믿을 수 없어. 그렇게까지. 당신은 내 편이 아니잖아. 진우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진우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샤워 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봤습니다. 영자 씨였습니다. 진우야, 비번 뭐로 바꿨어? 엄마가 집에 가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알려줘서 못 가겠어. 엄마 서운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진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당신 엄마 문자 봤어. 응. 비번 물어보시던데. 알려줄 거야? 진우는 난처해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데. 안 돼. 여보. 당신 엄마가 뭐 했는지 알잖아. 알아. 근데 엄마도 뭐,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시잖아. 왜? 반찬도 갖다 주시고 싶고. 필요 없어. 여보, 그래도. 진우가 애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오고 싶어서 우는데. 울면 다야? 어떻게 안 알려줘? 안 알려줘야지. 당연하지. 당신 너무 독하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서운해서 제 물건 훔쳐가도 돼요?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엄마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울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레스룸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이 또 없어졌습니다. 루이비통 한정판. 그리고 에르메스 캘리백.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영자 씨였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영상을 더 돌려봤습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진우가 영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비번 알려드릴게요. 정말? 네. 수진이 몰래요. 고마워, 우리 아들. 진우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수진이 왔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영자 씨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가방을 메고 루이비통 한정판을 태연하게. 어머니, 그거 제 거예요. 알아. 돌려주세요. 싫어. 어머니, 너는 부잣집 딸이잖아. 또 사면 되잖아. 영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친정에 얘기하면 금방 사줄 거 아니야? 이건 단순히 가방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제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억이 담긴 거라고요. 추억? 영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에 무슨 추억? 그냥 비싼 가방이지. 어머니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며느리 거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영자 씨가 시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마나 잘 사는데. 집도 친정에서 사주고. 명품도 수두룩하고. 나는 평생 뭐 하나 없이 살았어.
시집 와서 40년. 명품 하나 안 사주고. 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을 훔쳐간 사람. 그때 제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결혼 예물 케이스였습니다. 어머니, 저 건. 서둘러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로 2천만 원짜리. 모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예물까지. 영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지현. 4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갔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저는 홈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영상을.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죠.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합니다. 가족인데도요?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처벌 원해요. 확실하세요? 네. 가족 관계가 파탄날 수 있어요. 이미 파탄났어요. 남편과의 관계도요? 네. 남편도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진우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피해 금액을 정리해 주세요. 가방 4천만 원, 예물 2천만 원이요. 총 6천만 원이네요. 네.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 시아버지, 미영.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뭐? 제 물건 돌려주세요. 싫어.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신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네. 해봐. 누가 믿겠어? 증거 있어요. 영상으로. 영자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 네. CCTV요. 그게 뭐가 어때서? 주거침입이에요. 절도예요. 주거침입? 우리 아들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이런. 영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뭐? 마지막 기회예요. 돌려주세요. 안 돼.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귀를. 3개. 이런 버릇없는 며느리. 저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여보, 왜 때려? 가만히 있어. 미영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심했잖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봐. 저는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아, 너도 공범이야. 뭐? 중고 사이트에 내 가방 팔려고 했잖아.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엄마, 이거 팔아서 우리 여행 가자고 했지? 다 알아.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영자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반찬 갖다 주고 청소해 주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12입니다. 신고하려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절도 신고요. 그리고 폭행도요. 어디서 일어났나요? 제 집에서 절도가 시댁에서 폭행이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범인을 아시나요? 네.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요? 네. 증거 영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구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시죠? 네. 증거 영상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홈캠 영상 전부.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뺨 맞은 사진도 보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절도네요. 폭행도 확실하고요. 고소하고 싶어요. 가족 간 사건인데 확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의자 소재 파악하겠습니다. 시댁에 계실 거예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경찰차 2대가 시댁 앞에 와 있었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난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세상에 이런 일이. 시아버지도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네. 해야 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금순 씨,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주거침입? 절도?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품을 가져가셨죠? 그건 증거 영상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 가방을 고르는 장면,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 예물을 가져가는 장면, 모두 선명했습니다. 영자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절도야. 가족이라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이런. 영자 씨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이럴 거야? 네. 우리 가족 아니었어? 어머니가 먼저 선 넘으셨잖아요. 선? 제 집에 몰래 들어오고 물건 훔쳐가고 저를 때리는 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절취 물품 반환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영자 씨는 방으로 가서 가방들을 가져왔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그리고 예물 케이스. 이것까지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물품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가방들이 약 4천만 원이요. 예물은요? 2천만 원쯤요. 총 6천만 원이네요. 네. 경찰이 기록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경찰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였습니다. 샤넬 가방 판매글. 가격은 1,200만 원. 이거 신우이가 올린 거예요. 담당 경찰이 말했습니다. 뭐? 저는 놀랐습니다. 미영이 제 가방을 팔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작물 유통 시도죠.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영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은. 따님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미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영아. 경찰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박미영 씨, 이 가방 판매글 올리셨죠? 그게 작물인 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럼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기 거라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거 팔아서 우리 여행 가자고요. 경찰이 미영을 봤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댁 거실 CCTV였습니다. 미영이 영자 씨에게 말하는 장면. 엄마, 이 가방 비싼 거 맞지? 응. 샤넬이야. 중고로 팔면 얼마 받을까? 글쎄, 1,000만 원은 넘을 거야. 우와. 엄마, 이거 팔아서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래도 되려나? 괜찮아. 언니는 6개나 있잖아.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미영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자 씨와 미영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임의동행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뭐? 엄마 용서해줘. 싫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돼. 여보. 당신 엄마가 한 짓 봤어? 알아. 잘못하셨어.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진우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벌금형 받으면 받아야지. 전과자가 돼. 자기가 한 짓 대가야. 여보, 제발. 미영이도 마찬가지야. 동생까지. 작물 팔려고 했잖아.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비밀번호 알려드린 것도. 알아.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해. 뭐? 당신도 책임 있어. 나는. 당신이 비밀번호 알려줬잖아. 미안해. 그리고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 제발.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용서 못해줘? 못해. 알았어. 집에서 나가. 진우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들을. 필요한 것들을. 잘 살아. 당신도. 진우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전과 기록. 폭행죄까지 합쳐져서 미영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작물 유통 시도. 벌금 300만 원.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가졌습니다. 원래 친정에서 사준 거니까. 저는 가방들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더럽혀졌습니다. 영자 씨가 만진 가방들. 미영이 팔려고 했던 가방들. 중고 명품 매장에 팔았습니다.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물도 팔았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6천만 원. 그 돈으로 새 가구를 샀습니다. 집을 새로 꾸몄습니다. 제 취향대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밝은 색깔로. 따뜻한 느낌으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수진아,
집 진짜 예쁘다. 고마워. 혼자 사니까 어때? 좋아. 정말 편해. 잘 결정한 것 같아. 정말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이혼해서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 네. 이제 제대로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동안 사준 거다. 괜찮아. 엄마가 또 사줄게. 아니요. 이젠 제가 살게요. 우리 딸 다 컸네.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잊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그늘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 응. 환해 보여. 피부도 좋아졌어. 정말? 응. 스트레스 없으니까 그런가 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혼 잘했어. 혼자가 훨씬 좋아.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밥 먹었어? 네, 엄마. 먹었어요.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이랑 먹어. 오늘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댁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편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자유롭게. 이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몇 달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이름은 김민준. 36살. 외국계 기업 부장. 신사적이었습니다.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수진 씨, 커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프로젝트가 빡빡해서. 괜찮아요. 우리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일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민준 씨는 저를 존중했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수진 씨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니까 든든해요. 저는 민준 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32살입니다. 이혼녀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나 자신으로.